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전시춘저 핵심 체크 노동법 제16 개정판 71페이지 141번의 해고 예고 제도를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141번 해고 예고 제도 제16조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하지 아니하다. 1번 해고의 예고. 1번의 예고기간 30일 전 근로일이 아니라 여길. 달력이란 뜻이죠. 여길. 방과로 2번에 예고 방법은 불합정 기한부 예고, 조건부 예고는 효력이 없다. 방과로 3번 예고의 철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철회는 가능하다. 방과로 4번에 예고 기간 중의 근로관계, 종전과 같음.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결근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번에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 방과로 2번에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판례네요. 방과로 2번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방과로 3번에 예고 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 예고 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방과로 3번에 예고수당 30일분의 통상임금. 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3번에 정당한 사유는 해고 예고의 효력. 해고 예고를 하더라도 해고는 무효. 방과로 4번에 해고의 금지기간과 해고 예고. 방과로 1번에 해고 금지기간 중에 해고 예고. 긍정설과 부정설이 기록되는데 조문상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방과로 2번에 해고 예고 기간 중에 해고 금지 사유 발생. 효력 정지설과 무효설. 어느 설을 취하던 해고 금지 기간에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번에 즉시 예고, 해고 예고는 예외로. 방과로 1번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방과로 2번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번에 해고 예고 제도의 적용제의 근로자. 방과로 1번에 이런 근로자의 3호를 계속 근로하지 아니하는 자. 72페이지. 방과로 2번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방과로 3번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방과로 4번에 수습 사용 중에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 입니다. 7번에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의 서면 통지.
제27조 보시면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동그라미 2번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동그라미 2번. 제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방금 1번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방금 2번에 제26조의 해고 예고는 달리 예외가 없다. 해고자나 해고 예고의 적용제에는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방금 3번에 서면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 방금 4번에 해고 예고를 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됩니다. 8번에 근로관계 성질상 해고 예고 및 서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방금 1번에 근로의 정한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 방금 2번에 퇴직 및 근로자의 사망. 논리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OX 질문 보겠습니다. 양감 1번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에 위반한 해고는 그 자체로서 무효이다. 무효가 아닌 이유가 제26조 1항의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양감 2번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번에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라고 있고요. 양감 3번에 해고 예고 수당은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X. 통상임금인데 이게 나중에 임금에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몰아서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 4번에 징계 해고의 서면 통지는 징계 대상자가 위반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양감 5번에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단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곧 사용자는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 X. 양감 6번에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 73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142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 신청 1번의 의의. 방법 1번은 1989년 3월 29일 개정법에서 신설. 방법 2번에 법원에 의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병행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이 인정된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서로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없다하여 기각 판결의 선고가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승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구제 신청, 방법 1번 신청권자, 근로자,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과 달리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별 근로자를 해고한 게 되니까요. 방법 2번에 신청기간,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번에 심사 절차,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의 병용. 방법 1번에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방법 2번에 노동위원회는 신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다. 방법 3번 노동위원회는 신문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 증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4번의 구제명령 근기법 제30조 방법 1번에 부당해고 등의 판정 동그라미 2번 부당해고 등의 성립 판정하면 구제명령이 되고 동그라미 2번 부당해고 등 불성립 판정되면 기각 결정합니다. 방법 2번에 구제명령의 통지, 판정, 구제명령, 기각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설명하는 통지. 그 다음에 74페이지 이번 챕터는 내용이 찜깁니다. 방법 3번에 구제명령의 내용 동그라미 1번에 원칙 복지 등 동그라미 2번 부당해고 등의 임금 지급 동그라미 3번 중간 수익공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방법 4번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 동그라미 1번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의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해고 이외의 구제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에 구제명령의 확정. 방과 1번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절차, 진노입 판정, 재심 신청, 중노입 판정, 소송 제기 행정법원. 동그라미 2번 재심 신청 기간, 명령서 또는 결정서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재심 판정서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방과 2번에 구제명령의 확정, 재심 신청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된다. 6번에 구제명령의 효력 후 벌칙, 방가르변호 공정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방가르변호 벌칙, 동그라미 2번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 벌칙 없음, 개정법의 삭제,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이 없는 게 특이사항이네요. 동그라미 2번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에 대한 공소. 1번에 노동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번 검사는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예, 좀 구제명령 내용이 좀 생각하기 어렵기도 한데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 신청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아마 행정심판법에도 이 내용이 겹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엑스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양가를 1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그 해고에 대해 법원의 해고무효 확인해서를 제기할 수 없다. X, 왜 X냐면 근로기준법 제30조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동그라미 2번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의 폐쇄가 확정되면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3번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X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도 독자적으로 구제 신청이 가능하나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가지는 근로자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 그 행정심판법에서 협의의 소이익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그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누군가 중요합니다. 양감 4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양가로 5번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X 결정 있는 날이 아니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번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X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7번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근로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이 반대고요.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루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은 이를 증언해 즉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양가로 8번에 노동위원회는 심문이 끝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적법 각하, 소의 이유 없음 기각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민소법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없이 혹시 이 책을 처음 보시는 분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양가로 6번에 구제명령이 이행기한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10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때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X 근로자가 먼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제 근로자가 아예 더럽고 치사해서 그 회사 안 간다. 단 부당해고니까 금전 보상만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양가로 11번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인정된다. X 해고는 무효이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달리 벌칙은 없다. 좀 제가 속도를 내서 봤는데요.
해고 예고 제도와 정당한 이용료 해고 등의 구제 신청 맞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